지금 대한민국은 광화문 애국운동 진영 여기와 그리고 주사파의 체제전쟁 중입니다. 제가 전복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어제 저녁도 그렇고 복음성가와 그리고 이 성령운동을 뜨겁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악마적인 사상으로부터 벗어났나 생각해 보니까 그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낸 줄 아십니까? 당시 먼저 38선 이북에 저들이 소련과 김일성 공산군이 진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이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모든 것을 형제, 자매, 재산 다 두고 혈혈단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혈혈단신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누가 싸웁니까? 이념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복음입니다. 절대로 무신론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복음만이 저들의 무신론을 이기고 저들의 악마적 정체를 결코 밝혀낼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악마적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죄는요, 나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구조에서 나온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착취하니까 죄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20대 젊은 내가 볼 때요, 저는 죄 때문에 무척 고민했는데 죄는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본가들 때문이래요. 그러면 젊고 욕정에 그리고 정욕에 쌓여있던 저에게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죄가 아니랍니다. 나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 죄악으로 물들게 만든 자본가들 그리고 가진 자들 보수 세력을 저주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게 악마적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악마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처절한 죄의 회개를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물질로 생겼대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존재의 제일원이 보셨잖아요. 그 진화론, 그것이 누가 만든 겁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전부 그것으로 배우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의 그 진화론, 아시다시피 전부 가정입니다. 가설. 그건 증명된 적도 없어요. 사람과 원숭이 그 사이에 단계도 없고요, 원숭이와 뭐 그 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있고 원숭이도 있지만 가장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전부 그것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합리적 설명으로 들려오는데도 그것은 아예 미신이라고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저들의 잘못된, 저들의 물질주의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진화론자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전쟁은요, 저는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정말로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악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한 예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다.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죄를 지었다는 걸 생각했지만 정광 목사님의 선악과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지식, 감정, 판단력,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정광 목사님은 그것을 선악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각들, 판단들, 느낌들, 여러분 그 최고봉이 어딜까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 흉내를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사명과 이 놀라운 시대적 소명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교회가 왜 우리를 반대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죽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운동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리고요 공부하는 놈들은, 저 같은 놈들은 머리가 좋고요, 제가 지금 10시 반까지 됐는데 또 보니까 10시로 바뀌었네요.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 원래 듣기는 10시 반까지로 들어서 좀 다른 소리 했는데, 예.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전복이란 뭐냐면 뒤집는 겁니다. 서벌전. 지금 대한민국이 주사파들에서 뒤집기를 시작한 겁니다. 전쟁 없이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게 전복전입니다. 전복 전력은요, 첫 번째, 전위그룹, 다시 말하면 핵심 그룹이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형성됐습니까? 주사파들, 전대협들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갔습니까? 민노총으로 갔고요, 전교조로 갔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로 민변도 갔고요, 그 다음에 언론계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위와 데모를 통해 사회혼란을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에 침투한 사람들이요, 우리 세월호 때 봤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때 봤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전쟁을 통하거나 혹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체제를 뒤집는 것이 바로 전복전입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베트남이 무너지는 겁니다. 1975년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죠. 저 탱크 베트남 탱크였습니다. 베트남 군이 베트공들한테, 베트공이 월맹한테 팔아먹은 탱크입니다. 저 탱크 몰고 저 베트남 무너뜨렸습니다. 월망의 패망은 베트콩들의 전복전 결과였어요. 베트콩이란 베트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생하는 우리나라 한국 말하면 주사파 같은 놈들입니다. 저들이,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서 배워야 됩니다. 1973년도 1월 27일에 파리의 평화협정으로 휴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75년 1월 18일에 공산월맹이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딱 4달 만에 4월 30일 날 베트남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패망된 베트남을 보니까요, 수많은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자유 베트남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공산 월맹은요, 북쪽에 있던 월맹은요,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안 돼. 우리 지금 50배 정도 앞서지만
베트남이 무너진 거는요, 그 안에 베트콩들의 전복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뿌락지였습니다. 간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월남 폐망 후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베트콩 월맹 저 우쪽에 있는 그 선에 지하 땅굴에 월맹 혁명저보 청사에는 남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하루 만에 속실시간으로 다 보고됐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노무현 정부잖아요. 처음으로 맨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수행했던 홍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얘기입니다. 가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는 당신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정보가 새 나가서 미국 정부가 허위 정보도 몇 개 줘왔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그 청와대 안보비서관, 그 친구가 청와대에 있었던 일을 속속이 다 북한으로 보고했습니다. 박선원이란 친구입니다. 그거 수사하다가 국정원장 잘렸잖아요. 노무현이 수사해야겠습니다. 이번 청와대 비서관이니까. 그 보고하고 나오다가 해임당했습니다. 당시 그 국정원장 얘기로 보면 북한에 넘어간 정보의 양이 트럭으로 한 트럭 반이랍니다. 대한민국도 이 월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0여 개 좌파 월남도요, 시민단체에 무너졌습니다. 공산 후 어떻게 됐습니까? 약 900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트피플, 보트로 탈출하는 사람이 106만 명이었고요. 배가 전복되어 익사하거나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명이었습니다.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만약에 전복전이 완성되면 2천만 명 정도 죽인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죽일 겁니다. 그게 지금 전복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저들은 뭐 그냥 이념으로, 그리고 그냥 정치 세력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복전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전위그룹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전대협 지하조직, 제가 있던 조통그룹 반미청년회는 여러분 아시죠? 그 누굽니까? 충남지사 있던 그 친구요. 안희정. 그 친구가 반미청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가 있던 그룹은 조통그룹입니다. 그래서 임석영 북한으로 보낸 그룹입니다. 그리고 관악자주파, 이거 북한의 혁명으로 무장한 친구들입니다. 자민통 그룹, 이거 임종석이 있던 데입니다. 한양대 중심으로 있던 주사파 조직인데, 얘들은요, 우리도 뭐 수령에 대한 맹세를 했지만 얘들은 매일 했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전사의 각오란 수령에 대한 맹세문을 매일 읽고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과 친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의 전사로서 대한민국의 혁명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것을 결의한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임종석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전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전교조로 갔죠.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로 갔고요. 언론노조 민원연으로 갔고요. 교회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전대협 산하에 이 신학교 연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장신대도 있었고 총신대도 있었고요, 감신대도 있었고요, 한신대도 있었고요, 물론 연대 신학과도 있었고요.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신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겠습니까?